고등학교 3학년 정보 힌트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실 1번 문제와 같이 볼 6번 문제 둘 다 같이 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1번 문제,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료의 의미, 정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자료는요. 자료는 단순히 측정된 값들, 그리고 이러한 단순히 측정된 값들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 기준에 처리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이 정보, 이게 뭐냐면 유용한 결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료는 단순한 측정된 값이고, 이 자료를 통해서 얻어낸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라고 해요. 근데 이 과정이 자료가 바로 정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기준인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근데 이 처리 과정은 좀 이따 6번 문제 풀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6번 문제 보죠. 자, 6번 문제 보시면 가나 다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기상청에서 측정한 온도, 습도, 강우량은 일기예보 작성을 위한 뭐다? 예, 아까 얘기했죠? 자료다. 이러한 자료를 뭐하면? 처리하면 우리에게 일기예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죠? 일기예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태풍의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 뉴스를 보면 조금씩 우리나라든가 일본 또는 뭐 미국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 날 수 있는데, 이런 차이들은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물론 얻은 데이터 값은 다 똑같겠죠. 온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 같은데, 그 어떠한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 일기예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처리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정보의 예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료와 정보를 구별할 수 있냐는 거죠. 자, 1번에 보시면 우리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350명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실이죠. 측정된 값들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죠. 2번 감기에 걸렸나봐. 체온을 재보니 39도에. 얘도 자료죠, 그죠? 자료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등교하는데 차가 막혀서 이제 30분 더 걸렸다. 자료. 자, 그 다음 4번. 2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인원은 1000명 중 200명이야. 이것도 단순한 사실, 측정된 값인 자료. 자, 5번 볼게요. 우리 반 전체 학생의 중간고사 점수까지, 여기까지는 자료죠.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뭘 냈대요? 반평균 점수. 이 반평균 점수는 우리에게 유용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죠. 자, 이 3번 문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아날로그와 그 다음 디지털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아날로그는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아날로그. 자, 아날로그는 연속된 값. 자, 다시 연속된 값. 자, 디지털은 0과 1로 표현한 수치화된 값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를 자연에서 얻는 값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자, 연속되었다는 거. 그 다음 디지털은 뭐가 됐다? 0과 1. 이게 우리가 이진법 또는 이진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숫자는 0부터 9까지 있는 10진법을 사용하죠. 근데 컴퓨터는 몇 진법을 사용한다? 이진법. 그래서 이진수. 그래서 숫자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0과 1. 그래서 아날로그는 연속된 값이라는 거. 그리고 디지털은 0과 1로 수치화된 값. 다시 말해서 연속된 말의 반대형인 비연속이겠죠? 요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개념을 가지고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짝지은 것인 것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자료는 아날로그 형태이며 컴퓨터에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 가와 나로 변환해야 돼. 여기서 들어갈 것은 0과 1인데 근데 가가 0인지 나가 0인지는 아직 여기까지 문장에서 모르죠. 자, 뒤쪽에서 볼게요. 컴퓨터에서 뭐는 전류가 흐르는 온. 자, 온. 전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가 1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전류가 흐르지 않은 오프 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가 0.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가는 1, 나는 0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아날로그 디지털의 구별. 사실 아날로그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반대쪽, 그러니까 4개, 5개 중에 4개는 디지털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특징을 한 번 더 복습하는 문제로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날로그는 자 여기 보면 1번 자료의 변형이 적다. 사실 이 자료의 변형이 적은 것은 디지털이죠. 디지털. 아날로그는 자료의 변형이 많아요. 그 다음에 편집, 가공, 저장이 쉽다. 사실 편집, 가공, 저장이 쉽다. 우리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포샵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디지털이에요. 자, 기기 간 호환성이 좋다. 이건 뭐 호환성 얘기 나오면 디지털이죠. 자, 그 다음 4번 미세한 차이도 나타낼 수 있다. 사실 요게 조금 애매하게 하는데 요게 아날로그예요. 저번에 뭐 수업 들으신 분은 말씀드렸겠지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세 칸으로 된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몸무게가 54로 적혔을 때 사실 이 몸무게는요 54로 나타나기 위해서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을 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은 54.4일 수도 있고요 53.5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가정이 전부 다 54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 이 한 사람의 무게의 차이는 900g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디지털은 누가 읽어도 54라고 읽을 수 있지만 그 측정된 값이 끝자리까지 표현되는 그 마지막 수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올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다시 조금 더 만약에 정확하기 위해서 한 칸을 더 마련했다 그래도 이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또 반올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칸이 늘어나도 계속 반올림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디지털의 한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할 때 우리 여기서 미세한 차이도 나타낼 수 있다. 이 부분은 아날로그의 특징이에요. 디지털이. 근데 사실 이제 디지털이 좋아져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런 미세한 차이도 디지털도 나타내지만 그렇지만 아날로그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명확하게 구분돼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이 정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일정한 값을 표현할 수 있다. 그냥 보기에는 일정하지만 아까 제가 저걸 말씀드렸죠.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5번 문제. 디지털 정보의 표현 방법. 자, 여기 보시면 이 5개가 모두 디지털의 표현 방법인데요. 자, 첫 번째 MP3. MP3는 소리죠. 우리가 여기 MP4라고 있어요. 요거는 동영상을 나타내죠. 자, 그 다음 2번 스마트폰으로 나타낸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된 정보이다. 그죠? 디지털. 그 다음 3번 문자를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해를 좀 하지 말아야 될 건데 문자든 아까 여기 있던 사진이든 아니면 동영상이든 컴퓨터는 핸드폰은 모두 그죠? 컴퓨터에 저장은 모두 이진수로 변환되어야 돼요. 물론 여기 4번에 있는 문제 보세요. 10진수 우리가 만약에 10 더하기 9를 하더라도 이 숫자도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여기 밑에 있는 이진수로 변환. 그러니까 컴퓨터는 모든 것을 다 뭐로 변환해야 돼요? 이진수로 변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5번. 컴퓨터에 저장된 그림을 확대해보면 자, 픽셀. 자, 우리 저번에 미술 시간에 접목법이란 말 들어봤었죠? 모든 그림은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점으로. 이러한 점들을 컴퓨터가 일일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점 하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픽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사실 제가 여기에서 어떠한 말들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뭐 mp4는 이렇게 바꾸면, 만약에 mp3를 mp4라고 하면 이 문장이 틀릴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보면 스마트로 촬영하는 사진은 뭐 아날로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제가 문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5번 문제를 보실 때 확실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아까 이건 했었죠. 자, 7번 갈게요. 자, 7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구별하기 쉬운가? 아날로그는 연속된 값이에요. 디지털은 비연속된 값이라는 거.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대기의 온도 변화. 사실 온도 변화가 이렇게 딱딱 끊어서 되진 않겠죠.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렸다, 이렇게 이런 변화, 연속적인 값이시죠. 물론 트럼펫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태양의 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친구가 부르는 소리, 이 모든 네 가지는요 연속된 값이에요. 그래서 뭘 나타낸다? 아날로그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5번, 작업 표시줄의 현재 시간. 자, 시간이 만약 있다, 이렇게 써지겠죠. 자, 이렇게 써져요. 그러면 이건 숫자죠, 그죠? 그러다 가만히 있다 갑자기 어떻게 돼요? 58분.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고 수치적으로 표현했다.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네, 디지털이겠죠? 디지털.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자, 보고서 작성이나 발표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 조작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네 가지죠. 자료의 형태, 자료의 종류, 자료의 크기, 그래 수집 방법. 그렇지만 자료의 작성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 여기 9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9번 문제 같이 해볼게요. 8번, 9번은 같은 문제라 보셔도 돼요. 자, 여기 답이 뭐겠어요? 예, 마찬가지죠. 번역 자료. 그러니까 여기는 소리 자료나 텍스트.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여기 8번에 있던 자료의 종류와 연관된 거죠. 자료의 종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소리 자료는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아까 했던 mp3가 되겠죠? 텍스트는 txt, 동영상은 av이나 또는 아까 얘기했던 mp4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는 뭐예요? jpg 또는 뭐 pcx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료의 분류 기준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답은 1번. 9번의 답은 1번. 자, 10번 볼게요. 자, 10번 문제. 다음 설명하고 있는 자료의 수집 방법. 많은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수집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인터넷 검사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인터넷의 문제점은 뭐 다른 것도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출처가 명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기관의 자료를 수집해 오류를 주죠.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제출했어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 뭐 여러 가지들 우리가 미디어 자료들도 있고 인터넷 자료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에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사실성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습득하셔야 돼요. 뭐 인터넷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터넷 검사 아까 여기 나왔죠? 신뢰성 있는 기관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예, 5번 인터넷 검사. 자, 11번 볼게요. 다음 설명하는 직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이 문제는요, 여기 많은 양의 데이터 관리 이 부분만 읽어도 뭐예요?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 전문가는 자,
통계 모델을 만들어 사람들의 패턴이나 시장 경제 등을 예측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은 데이터 추출 및 활용, 그리고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 이런 사람들을 직업을 뭐라 한다고요? 예,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얘기하죠. 자, 12번.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저번 시험에도 냈던 문제인데, 자, 다음 설명하는 자료의 공유 방법. 텍스트,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 사용자의 디지털 자료를 네트워크 서버, 자,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하여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료를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클라우딩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로 가서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그죠?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자, 요거 요즘은 사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뭔가 저장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보안이라든가 관리에 수월하겠죠. 자, 그 다음 13번. 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제가 이거 하면서 오타를 고칠 건데, 여기서도 안 고쳤네요. 자, 응용이죠? 응용. 자, 13번에, 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수집한 자료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응용 소프트웨어로 관리하면 편리하고요. 인터넷 검색을 자료 수집할 때, 자, 아까 또 나왔죠?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돼요. 3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며, 아까 위에 있던 12번에 있던 문제는 같은 단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고요. 4번,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만들어 불필요한 자료 수집 수는, 이건 뭐 우리 장 볼 때도 이런 걸 이용하죠. 자, 5번 볼게요. 5번, 인터넷 수집한 자료는 대부분 동영상은 아니죠. 대부분 텍스트 자료, 그죠? 텍스트 자료. 다시 말해서 문서라는 얘기죠.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답은 몇 번? 5번. 13번에 5번. 자, 14번. 자, 다음을 통해 철수가 선택한 자료 수집 방법. 자, 중학교 1학년 철수는 중학생들의 코딩 교육 의무에 대해 같은 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질문지 나왔죠? 답은 설문. 이건 너무 쉬운 문제라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5번. 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우리가 이걸 SNS라 그죠? SNS. 자, 우리가 SNS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거 가장 관련 편. 자, 우리가 SNS를 해서 SNS 통해서 하는 것들은 자료의 공유죠. 그래서 사실 이 SNS에서 자료를 공유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저번 한번 얘기했듯이 꼭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불법 저작, 다시 말해서 불법 공유, 저작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었으면 하네요. 자, 16번 문제 볼게요. 글과 같은 자료 공유. 같은 문제 계속 나오는데요. 자, 필요한 자료를 바로 보냈어. 근데 언제 어디서든 내려받을 수 있고 편해. 자, 언제 어디서든 자료를 내려받고 올리고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자료 뭐예요?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그죠? 요거는 뭐 아까 위에 여기 보시면, 자,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이용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그죠? 네. 13번에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볼게요. 자, 17번 문제는 화면이 조금 작긴 한데, 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자, 얘가 표죠. 표.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보여드릴 때 표라는 형태로 보여드릴 때가 있고요. 또는 밑에 보이시는, 자, 밑에 이런 것들, 요게는 뭐예요? 밑에 조금 자료가 크긴 한데 이렇게 보이는 우리가 다이어그램이라 그러죠. 자, 표 형태와 다이어그램,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떤 걸 때는 표로 보여드릴 때 자료에 우리가
받아들인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다이아그램일 때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표고 어느 게 다이아그램이었을 때 더 편한 건지를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성적표, 컴퓨터 가격. 자, 사실 성적표라든가 컴퓨터 이 가격들은 우리 표라는 구조로 우리가 했을 때 더욱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8번 볼게요. 자, 표 형태로 구조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말은 사실 말해서 다이어그램을 했을 때 더 편한 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3번 볼게요. 지하철 노선도 아시죠? 여기 서울역, 그 다음에 남영, 뭐 동대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다이아그램. 그래서 지하철 노선은 표보다는 다이아그램의 형태가 더 편하죠.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 18번의 답은 3번. 나머지들은 표의 형태가 더 낫다라는 거죠. 자, 19번 볼게요. 자, 19번에 보시면 다이아그램으로 구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표일 때 좋은 거겠죠? 아까 했던 우리 여기 보겠어요. 여기서 노선도는 아까 다이아그램이라고 그랬고, 인맥관계, 가족관계, 토노미다 이런 것들은 다 다이아그램으로 표현하는데, 통하기로 요거는 표일 때 더 우리가 표현하기 적절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이제 객관식 마지막 20문제 볼게요. 자, 계층형 다이아그램으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여기 있는 학급 조직도. 이 학급 조직도를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 뭐 각반 회장, 그다음 밑에 여러 부서들이 있겠죠. 뭐 그다음에 여기 부장, 그다음에 부원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층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학급 조직도는 계층형 다이아그램을 표현하기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0번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봤는데, 사실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해서 굳이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문제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본 게 다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계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주관식 문제 가볼게요. 서답형. 자, 주관식 문제는요, 총 역대 6문제가 나갔는데, 이 6문제 중에 제가 3문제를 제출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6개 중에 3개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근데 뭐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차근차근 방금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보여드렸는데, 사실 6번 문제만 한번 볼게요. 6번 문제. 6번 문제는 여기까지가 질문이에요. 여기가 이제 답인 거죠. 그래서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정보의 구조와 그 이유를 설명하니까, 정보의 구조는 목록이죠. 이유는 여기 있는 옷돌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나열되듯이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6문제 중에 3문제가 오전 오후와 관계없이 질문이 나갔어요. 자, 이상으로서 정보 문제지 한번 봤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라든가 뭐 있으면 학교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출근하니까 상세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설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꼭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시험 잘 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